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9월 27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도 브리핑은 나오겠네요. 급등, 급락 이런 게 잘 없어서 굉장히 지루하시죠. 급락, 과거에 급락이 왜 그렇게 쏟아져 나왔냐. 우리 한동안 잊고 지냈어요. 처분 조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줍줍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소멸되었죠. 그러면서 큰 급락은 없습니다. 근데 개개의 사정으로 인해서 급한 매물들은 종종 출회할 걸로 보여지고요. 급등, 돈줄을 재고 있는 이 마당에 아마 급등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급등이나 급락 이런 현상들을 기대하기는 좀 힘든 그런 장세가 한동안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닥치고 공급 계속 어제 보여드렸던 거 또 보여드립니다. 이런 것들 세금이나 이자 이런 부분들까지 건드리는 것을 희망했겠으나 그런 것들은 없었다. 웃자든동 공급만 하겠다는 정책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돈 40조를 뿌린 것보다 가계대출이 늘었는 숫자는 더 적어요. 물론 이 중에서 한 10조 정도는 대환이었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치더라도 요거는 증감을 미치거든요. 한 30조 정도는 미치거든요. 근데 이 30조보다 더 적은 돈에 가계부채가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풀어놓고 가계빚이 늘었다? 이해 안 된다고 어제도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미분양 지난달에 비해서 한 400건 정도 감소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400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대책이 원희룡 장관님이 내놓은 그 공급 대책이죠. 미분양은 어떻게? 미분양 보유업체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새로운 거 공급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지 이미 지어놓은 거는 대책이 지금 따로 안 나오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분양권 시장을 죽이는 금융규제. 왜냐하면 지금 분양권 가격들 굉장히 높죠. 6억 이상 당장 타격받습니다. 당장 거래량 40%, 최소한 40% 정도는 까먹고 시작할 수 있다. 그래놓고 분양권 시장을 다 죽일 수 있는 이렇게 있는 금융규제를 내놓고 분양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으니 분양권 시장은 타격을 받을 것이고 수도권 6억 이상 아파트들 많은 곳들 타격이 있을 거고요. 세종시 또한 타격이 있겠죠. 그러면 이 비싼 아파트들 거래가 안 되면 그 아래쪽에도 같이 타격이 있습니다. 6억짜리 사면 뭐해? 그 이상으로 사줄 특례 대출이 안 나오는 걸. 요건 오늘 제목으로 붙여본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지루한 장세가 이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어느덧 소멸되어 버리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의 하락기 국권이 버티면서 조금만 더 오르면은 기존 물건들을 처분하려고 했는데 거래가 좀 뜸해지게 되면은 요런 것들 차액 거래를 희망했던 사람들 요런 것들도 소멸되고 그러면서 금융 비용은 증가하고 이 기존 보유자들도 별로 남는 게 없고 새로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 또한 야 이거 사면은 위에 딱 벽이 6억 이상 아파트들 벽이 턱 하고 막혀있는 이 상황에서 크게 오르기도 기대하기 힘든 이런 상황에서 야 매수자나 매도자나 서로서로 남는 게 별로 없는 그런 시장이 한동안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참다 한 줄 적으신 분 계신데요. 고마 참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네, 야 이거 참 요거 보고 나서 참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요. 근데 어떤 분은 또 활기차고 좋다고도 하시고 모든 사람의 입맛에 맞추기는 좀 힘들겠다. 여기 그래 저는 아파트 찝어주는 방송 아니죠. 반등하면 반등한다. 그 현황 실황을 중계해주는 게 주 목적이고 빚내서 집 사라 이렇게 어디 요 괜찮다 막 혹할 만한 이야기 들려주면 좋겠지만 시장 상황이 그렇지 아니한 걸 어떻게 합니까? 사기만 사면 오르는 그런 시장이 되면은 저도 막 찝어주고 노래 부르고 어디가 좋니 하겠지만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 그래서 방송 볼 때 유주택자였고 지금도 제가 판 가격은 너무 잘 받았다. 너무 잘 받고 파신 것 같고 혹여나 1주택을 가지고 계신데 이걸 가지고 이걸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차익을 바라신다면 그런 것 또한 저는 원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다른 자산을 더 불려가지고 그걸로 투자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는 것은 오케이. 근데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이 물론 돈을 조금 더 벌고 아니고 그걸 떠나서 일단 주거 안정성을 일단 제 1순위로 잡아두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보유하고 있는 일대 이거 팔아봐 말아봐 했지만 그냥 눌러 사는 게 마음고 편하더라.
자, 매도 물량. 자, 다시 연중 최고치를 갱신하고 올라갔네요. 36,300개. 전세 물량은 살짝 꼬리를 들고 올라가지만, 이제 주르륵 내려오는 요런 시기들이 있습니다. 수천 건씩 물량이 줄어드는 그런 시기를 추석이라는 기간 동안 보낼 것 같습니다. 장장 너무 긴 연휴예요. 너무 긴 연휴입니다. 매수를 생각하는 사람, 매도를 생각하는 사람, 생각이 참 많아질 것 같아요. 아파트 거래량 119건, 오늘은 양호했습니다. 예상치보다 훨씬 양호했고요. 거래량 2060건. 직거래 비율 제가 오랜만에 보여드리는데요. 아마 거래가 또 정체되는 그런 시기가 찾아오면은 요 비율이 심하면은 20% 이상까지 지속기도 하거든요. 지금은 정말 실거래 시장이 맞구나, 실거래 시장이 맞구나, 요런 느낌이 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런 것도 세금 문제나 요런 것들이 겹쳐져 있는 5월달이나 6월달 되면은 직거래 비율이 조금 올라가기도 하고, 아무튼 이게 한 10%를 다시 돌파하게 되면은 시장이 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자, 거래량 오늘 어제 119건, 예상치 2200건 정도로 봤었는데 거기에는 미치지 못했어요. 아무튼 2000건을 넘어섰는 것은 이 LH의 도움을 받지 않고 2000건을 넘어섰는 것은 처음 있었는 달이다. 와, 역시 특례 끝물이 무섭구나. 50년 주담대 끝물이 무섭구나. 다시 한번 느끼고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제 지나간 8월의 거래량이 아니고 9월의 거래량이죠. 이번 달 내일까지 신고되고 나면 대략 한 1350건 정도 마무리될 걸로 보여요. 그럼 지난달에 마무리될 때는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 우리 지금 지지난달하고 같이 견주어 보고 있으니까요. 휴일이 비슷한 날짜들하고 같이 견주어 보다 보면은 확실히 거래가 많긴 많다. 한 300건 정도. 요때보다 300건 더 많으면 2300건? 2400건? 많으면 2400건까지도 바라보기도 할 텐데, 아마 그 이유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나오기 시작하면은, 야, 대출 내주는 건 좋은데 뒷감당은 또 어떻게 하노? 이런 거 생각하면 상당히 셈법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우선은 2400건 정도까지도 거래량, 2300, 400까지도 거래량 바라봅니다. 근데 사람들 심리가 모르겠어요. 이번 공급 대책이 나오고 나서 이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런 생각이 절로 들잖아요. 네, 비싼 아파트들, 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레미안 수성, 50평대, 대형 평형 거래도 아직까지 여전히 좀 나오고 있고요. 요 시장이 한번 진짜 돈줄이 막혀버리면 이 대형 아파트들, 대형 평형들 시급했죠. 진짜 거래 없었잖아요. 수성구 2건씩 거래가 있고, 요런 시기도 있었으니까 하루에, 생각보다 큰 타격이더라. 돈줄이 막힌다는 것이. 그때는 과거에는 돈줄이 왜 막혔었나요? 투기 과열지구 때문에, 투기 과열지구 때문에 딴 지역보다 대출이 훨씬 안 나오더라. 지금 대출이 풀리고 나서, 특례가 풀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요게 좀 반응이 있었죠. 그전까지 반응이 좀 없었습니다. 힐스테이트 황금동, 소행평형 5,9천. 이렇게 비싼 데도 있군요. 거의 여기는 남산 롯데캐슬이나 요런 데하고 그 가격이 거의 비슷해지는 것 같네요. 월성 휴포레 요 가격, 제 시청자분 맞죠? 시청자분이 요 가격에 살 수 있었다. 물론 그것은 팔려고 하는 매도인이 이 연초에 샀는 가격이 요 가격으로 요 평형이 아니고 40평을 샀죠. 그때 제가 한창 제목을 할 때 순간의 선택이 평수를 바꾼다. 그런 말씀을 드리던 무렵이었는데요. 그때는 왜 그렇게, 이 사람이, 1억 애누리, 마이너스 1억 깎아주세요 해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었던, 그것이 가능케 했던 것은 이 처분 조건이 그때 엄청나게 첨예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처분 조건. 지금은 요게 없기 때문에, 그런 애누리나 이렇게 많이 기대할 수는 없지만, 분명 또 가능한 여지는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대형 평형 오랜만에 거래되는 것들 종종 나오기도 하고요. 대신 센트럴 자이 조금 비싼 거 하나 나오면 6억 가니 7억 가니 하지만 5억 2천. 그래도 이거 떨어졌을 때 비하면 그래도 94일생으로 다 살려줬습니다. 교대역 하늘진 뉴센트원 신축의 가격 5억 2천. 올배역 포스코더샵 대형 평형 한 1000만원에서 1300만원 그 정도 하면 되는 것 같고요. 자, 나머지 아직도 이런 거 나오긴 하죠. 대형 평형들, 대형 평형은 아니고 1층에 40% 하락하는 모습 아직도 나오곤 합니다. 대충만 써볼게요. 수성 월드 메리디앙 30% 정도, 고층의 30%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서로서로 힘겨루게 하고 이제 팔아야 되는 사람들은 이 선택의 여지가 없이 팔아야 되는 사람들은 분명히 생기죠. 사야 되는 사람들은 좀 대안은 있잖아요. 꼭 지금 아니더라도 한 턴 더 돌아보지 뭐. 지금 뭐 다 심상치 않은 막 이런 경제 뉴스들 매번 접하면서 또 다른 대안이 있죠. 대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조금 더 조급해지느냐 아니냐, 그것들이 조금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급할 필요 없겠다. 여전히 급할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의 반등, 그 이후에 갇혀버린 박스권. 물론 일부 한두 건 가격이 뛰는 것이 있지만 다 같이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은 여전한 것 같고요. 자, 나머지 가격들로 보시면 평당 1000만원짜리 상인역 신인 해피트리 평당 1000만원 조금 넘어가고요. 한 페이지만 더 내려가면은 월베 힐스테이트, 월베 뭐 이쪽 동네 뭐 대단해요 하던 그 동네들 3억 7천. 근데 이거 불과 한 5년 전까지만 해도요. 5년 전까지만 해도 저 가격이었죠. 5년 전에도 아마 5년 전쯤에도 아마 이 가격 정도였을 거예요. 코로나 이후로 갑자기 집값이 너무 비싸고 갑자기 뭐 분양가가 5억이니 집값이 6억이니 이런 것들, 국평의 가격이 5억, 6억, 7억을 막 호가하기 시작하면서 3억 7천, 이게 지금은 굉장히 싸게 비춰지지만 한 5년 전으로만 시계 바늘을 되돌려 봐도 그때도 조금 보통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사기에는 약간 비싸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약간 착시는 있고 지금 가격이 어느 것이 정상적인 가격인지 가늠하기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자, 평당 1000만원짜리 아파트들 쭉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거 5억짜리가 3억짜리로 바뀌는 이런 거, 대구역 서희 스타일즈, 신천자이, 물론 저층이긴 합니다. 저층 40% 정도 하락하는 거래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게 40% 하락 나오는 거 보면 4층 이상은 좀 덜하고 확실히 1, 2, 3층에 걸리면은 요 마이너스 40% 나오는 현상들이 좀 확실히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가격들 뭐 4억대가 2억대로 바뀐다. 4억대까지 갔던 것이 2억대로 바뀐다. 건당 거래대금은 이제 확실히 좀 낮아지는 게 이제 조금 체감은 덜 되었는데 요것도 조금 있으면 좀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래량 지금 한 55%에서 55% 정도 신고되었을 거예요. 확실히 거래량이 많을 것 같죠. 이렇게 놓고 점을 찍어 놓고 보면은 근데 6억 이상의 아파트들은 지금 55% 정도 거래됐다고 봤을 때 뭔가 좀 거래가 좀 뜸해진다 이런 느낌도 받으실 것 같습니다. 분양권 12건의 거래가 있었고요. 지금 시중에 풀린 분양권 가격 상당수는 아마 뭐 마핀이 뭐니 해도 이 6억을 호가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시장도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네. 전세 거래량 66건이 있었고요. 자, 전세 가격은 좀 선호하는 지역들로 조금 더 쏠림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세 가격 근래 좀 안 보여드렸었는데 방송 시간을 줄이려다 보니까 자꾸 뭔가를 분양권 가격도 조금 빼먹고 조금씩 빼먹는 부분들이 생기네요. 조금 더 간추릴 수 있을 때 내용 더 추가하도록 할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